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윤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유산균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면역학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미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과제를 함께 수행한 셀바이오텍,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산자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김한울 박사가 학위과정 동안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은 CJ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아토피는 잘 아시다시피 이 스킨에 오는 디소더, 특히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 요인, 그리고 스킨 베리어의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면역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15에서 30% 정도 이러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응이 면역 반응 중에서는 Th1, Th2 반응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즉 Th2 쪽의 반응으로 너무 두리분되어져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킨에서 케라티노사이트의 손상이 있게 되고요. 스킨의 세포, 그러면서 장벽이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고 TSLP나 IL-33와 같은 것들이 이런 에피세리얼 셀에서 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수지상 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OX40L 같은 경우는 Th2 반응을 잘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Th2 T셀의 경우에는 Th2 타입 사이토카인, IL4나 IL13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발현하게 되고, 이러한 Th2 타입 사이토카인들은 B셀의 매추레이션이나 항체 생성이나 또는 클래스 스위칭, 활성, 이러한 것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IgE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때 인필트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에오시노필이나 마스터셀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IgE와 엘러젠이 바인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한 경우에 수용체를 많이 발현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포들의 바인딩을 하면서 그래뉼들을 릴리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타민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히스타민이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히스타민은 세린이나 프로레이즈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 타입 정션 프로틴들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염증 반응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이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약들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학적인 이런 기전들이 밝혀지면서 각 기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블로킹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알라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Future Prospect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장 내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병원균이나 또는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톡신들, 이러한 것들이 바인딩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는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산균의 일부는 장내 M셀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수지상세포, 특히 CD103 수지상세포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고, 이들 사이토카인 중에서 일부는 TGF-베타나 IL-6와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T셀을 Treg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러한 Treg들은 다른 활성화된 이펙터 T셀들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해왔고, 국내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보고를 했고요. 꽤 오래전에 벌써 포항공대 임신혁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FOX3 T셀, 레귤레터리 T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유산균의 혼합을 사용할 경우에 이 맞춤형으로 이러한 T셀들의 유도를 한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에서는 이 유산균의 믹스처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어떻게 오버컴 할 수 있나 하는 기전에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각각의 유산균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컨비네이션을 찾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상당히 복잡하다기보다는 시간을 꽤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세라퓨릭 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역 기전이 어떤 게 있나 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바이오틱 믹스처를 찾기 위해서 적합한 혼합 상태를 알기 위해서 셀바이오텍에서 8종류를 가져왔고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한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것들을 처리를 하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셀데스, 사이토카인을 플로사이토미트리 일라이자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유산균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셀데스를 좀 높게 유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실험도 같이 해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되지만 IL-12, P40, IL-10과 같은 경우에는 TH1 타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IL-10의 경우에는 다른 반응들을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봤었고요. 이때 비피도 박테리움의 계열이 이렇게 높게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를 익스크루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4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룹을 나누었고요. 네거티브 컨트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비피도박테리움 2종류를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락토박실러스를 각각 넣어준 경우와 혼합해서 넣어준 경우로 실험을 했고요. 블러드 시럼과 사이토카인을 찍는 실험을 했고, 여기서는 TGF를 살펴보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룹 5에서 TGF-베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YK4로 명명을 했고, 두 종류의 비피도박테리움과 두 종류의 락토박실리스가 들어있는 혼합 형태로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참고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숫자는 다 맞추어서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피릭 프로퍼티를 봤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은 이 혼합 형태가 과연 심톰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신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델은 하나지만 사실 모델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처음 세팅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오간이나 샘플들을 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더미스 디지즈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컨트롤과 그 다음에 아토피를 유도한 경우와 유산균 혼합제를 준 경우가 상당히 좀 다른 것을 특히 6주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차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그 인테스틴이나 스플린과 같은 것들을 지표로 보았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인볼브가 되어질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럼과 스킨에서 각각 이러한 이펙터 모레큘들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YK4라는 혼합 유산균을 투여한 이후에 블러드 샘플과 스킨 샘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라이자나 리얼타임 PCR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스킨에서는 이렇게 이 TSLP 함량이 유의적으로 줄어든 걸 알 수가 있고요. 시럼에서도 IgE 레벨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던 양성 대조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GF-β는 반대로 이렇게 더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YK4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련되어지는 이펙터 모레큘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T셀과 덴드리틱 셀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논문들에서 CD103 서론에 말씀드린 이러한 수지상 세포가 톨러런스에 관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유산균 혼합제를 투여한 마우스의 샘플들을 취한 다음에 뮤코살, 특히 인테스티널 쪽과 시스테믹 쪽을 분석을 했습니다. 싱글셀로 만든 상태에서 멀티컬러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게이팅 스트레티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렛을 잡은 상태에서 CD4 T셀을 가지고 다시 인트라셀러 스테이닝을 해서 TH1, TH2, 17 트랙을 스테이닝을 해서 각각을 분리를 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PMA 아이오노마이신 스티뮬레이션 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CD4 T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펠스 패치에서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메센테릴 림프노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스플린에서는 약간 줄어드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인트라셀러 스테닝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IL4 같은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다. IL4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TH2 타입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IL4의 경우에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실제로 IL4를 분비하는 특이적인 T세포 파퓰레이션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플린의 경우에도 이렇게 감마 인터페론이나 IL4를 분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퍼센테이지보다는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또는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아니더라도 엑스비보에서 스티뮬레이션 해준 상태에서의 특정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서브셋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T렉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혼합을 해준 유산균의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메센틱 림프노드에서도 증가가 되어졌고, 다만 그 스플린에서는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수지상 세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렛 역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MHC 클래스 2 하고 CD11을 가지고 게이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이 DC로 뜨게 되는데, 수지상 세포를 이 부분을 다시 가져와서 CD103로 잡으면 CD103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바뀌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테스틴에서 페어스 패치를 분석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AD에서 좀 증가됐었고, 이게 다시 유산균의 혼합제의 경우에는 훨씬 더 유의적으로 크게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현상은 역시 메센트릭 림프노드에서 나타났고 스플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CD103 수지상 세포를 보았을 때는 페어스 패치에서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줬고요. 메센틱 림프노드에서는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냈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시 타이밍 이슈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뮨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산균의 혼합제가 시스테믹하게는 TH1 쪽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좀 특이적으로 나타났고, 뮤코살 쪽, 특히 인테스티널 쪽에서는 T렉 세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TH2, CD103DC는 공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갈렉틴 9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건 렉틴 패밀리이고, 인테스틴에서는 1, 3, 4, 9와 같은 패밀리 중에서 특정한 갈렉틴들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 갈렉틴 9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에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렉틴 9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IgE 그리고 TIM3와 같은 것에 작용을 하게 되고, 에팝토시스를 유도를 한다든지 다시 T렉에 작용을 하고 에팝토시스를 유도할 수 있다, 수지상 세포에서. 또는 IL-10을 분비를 유도를 한다 와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나이브 T셀이 T렉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갈렉틴 9 혼자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멘탈 밀류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RNA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고, 인테스틴을 스몰 인테스틴과 라지 인테스틴으로 나눠서 봤을 때 갈렉틴 9이 유산균 혼합제를 준 경우에 이렇게 유의적으로 증가되어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이 스몰 라지 인테스틴에서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런 갈렉틴 9 익스프레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면역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밝혀보기로 했고요. 어떻게 갈락틴 9이 이런 현상을 유도를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비트로로 BMDC를 유도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로사이토메트리나 일라이자로 셀 서비스 마커 또는 사이토카인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셀 서비스 마커는 CD44, 86, MHC2, PDL1, OX40L과 같은 것들을 측정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처럼 갈렉틴 9이 있는 경우에 YK4 언론인 경우하고 같이 유의적으로 증가가 되어졌었고, CD86, 그 다음에 MH 클래스 2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PDL1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도 인히비토리에 관련되어진다고 알려진 모레큘인데 쉽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이토카인들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요산균 혼합제를 주었을 때나 갈락틴 9을 같이 주었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갈락틴 9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스툴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갈락틴 9 언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산균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작용을 훨씬 더 강하게 유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IL-10, IL-12P40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즉 레귤레토리에 관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CD4 T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BMDC를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CD4 T셀 코컬처를 해주고, 이때 CD4 T셀은 CTV로 스테이닝을 해서 프로포션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주게 되는데, TCR 스티뮬레이션을 위해서는 CD3 코팅된 플레이트를 썼고요. 이제 유산균 혼합제를 썼고, 그다음에 갈렉틴 9을 넣어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사이토메트리하고 일라이자로 Treg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측정을 했습니다. CD4 T셀하고 Treg 프로포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TV 레이블링해서 프로포션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CD4 T셀의 프로포션된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산균이 혼합제가 들어간 경우 또는 갈렉틴 9이 함께 들어간 경우에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POXP3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의적으로 증가했고, 유산균이 있는 경우에 갈렉틴 9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본 것이고요. 사이토카인을 보았을 때는 인트라셀룰라 사이토카인을 찍었을 때는 CD4 T셀에서 찍은 것입니다. 감마 인터페론의 경우에 증가되어진 현상이 나타났었고, IL-4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TH2의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그 현상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IL-10의 경우에는 증가되어지고 IL-17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혼합제와 갈렉틴 9이 있는 경우에는 TH1, TH17, Treg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M셀을 통해서 들어온 일부 유산균의 혼합제들은 CD103 DC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이때 CD44 PDL1은 증가시키고 MH 클래스 2는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에피세리얼 셀에서 갈락틴 9의 분비를 유도를 해서 마이크로 인베런탈 밀류에서 갈렉틴 9도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한 DC에 의해서 아마 나이브 T셀들의 작용을 해서 IL-10을 올리고 TH2는 낮추고 Treg은 증가를 시키는 현상이 메센테릭 림프노드나 페어스 패치에서 나타날 것이다. 물론 페어스 패치는 이제 M셀 아래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 아마도 메센트릭 쪽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을 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인테스티널 뿐만이 아니라 시스테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나이브 T셀들을 IL-12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TH2는 감소시키고 TH1은 증가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러드의 시럼들을 측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했던 것들은 IgE가 감소되어진다. 그리고 스킨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인플라메이션이 감소하고 TSLP의 분비 또한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러한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오버컴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유산균 혼합제는 아토피의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는데 TH2 반응이 감소되었었고요. TH1 반응이 시스템에서 증가가 되어졌었고 T렉이 인테스틴 쪽에서 증가가 되어지고 CD103 파지티브 수지상 세포가 시스테믹 인테스틴에서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DC 액티베이션의 측면에서는 갈렉틴 9 리셉터가 증가되고 TH1이 증가됐고 T렉이 증가되어지는 현상이 코컬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토틀 T셀은 감소를 하고 TH1이 증가되고 TH2는 감소를 하고 T렉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산균 혼합체는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갈렉틴 9도 이러한 현상에 관여를 하더라라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에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라퓨릭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알라민이라는 것의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알라민이라는 것은 댐프, 즉 다시 말해서 danger 또는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팸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엔티마이크로엘 펩타이드라든지 메타볼릭 프로덕트, 뭐 뉴클레오타이드나 ATP, 유릭 애시드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HMGB1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러한 HMGB1은 IL-1에 의해서 IL-1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IL-1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IL-1이 실제로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인플라메이션이나 캐스페이즈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HMGB1이 지금 이러한 아토피 쪽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톨라키스프트 4나 레이지 같은 경우는 HMGB1의 리셉터입니다. 최근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HMGB1의 활동을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는 톨라키스프트 4는 좋은 타겟이 아니고 레이지가 더 좋은 타겟이다 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액션을 하는데 트랜지션 팩터로 작용을 하는 NF-kappaB도 같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히샥 프로틴이나 칼렉티큘린, S100 프로틴과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너무 당연히 이러한 것들 연구에 더불어서 리셉터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톨라키 리셉터, NLR, RLR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게 팸프, 즉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을 인지하는 리셉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버래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CD91, CD2, 스카빈저 리셉터, 인테그린, 키모카인 리셉터, CD44와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초기에는 베리어 디소더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최근에는 이뮤놀로지컬 디소더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노블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각 스텝에 관여하는 모레큘들을 타겟으로 하는 엔티바디 세라피가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IL-4, IL-13, 31, 17, TSLP, 그리고 이 리셉터들, 이러한 것들을 블로킹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뮤놀로지컬 디소더에 타겟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스몰 모레큘 이니비터와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연구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크리스프라든지 또는 shRNA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기 때문에 뉴클릭 애시드 드럭으로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각각을 타겟을 한다는 것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뮨 임밸런스가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을 타겟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프로바이오틱처럼 유산균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들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본 연구는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한울 박사가 수행한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다른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발표를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같이 연구를 수행해 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대 최인순 교수님, 경남과기대 조광근 교수님, 한림대 김성찬 교수님, 인천대 이승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본 연구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신 셀바이오텍 그리고 펀딩 에이전시인 산자부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화이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